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처신이 매우 불쾌하고 부적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의 고노다마 수정은 없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상회담 발표 직후 또다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기우다 고이치 의원이 고노다마 수정 가능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중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군사 대국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채 동북아의 군사 동맹 체제 구축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대중 공조 체제 구축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앞뒤 다른 처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포기 없이 한일관계 재정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맡게 될 이번 회담은 평화롭고 후회평등한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고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일본 역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진정어린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앞뒤 다르고 자극적인 언사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북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 경질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권력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채모군의 신상을 턴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인권을 유린한 청와대의 대국민 기만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9월 초 한 보수 언론을 통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간 뒤에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자 사전에 조사한 바 없다는 청와대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입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주요 기관이 이런 정도로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이 정권의 핵심부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야당과 국민의 특검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국민을 앞에 두고 청와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진실 규명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는 이와 같은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건 없는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를 명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를 돌려막기로 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경선도 끝나지 않았고 현역 의원이 출마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맹우 울산시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이 사퇴의 이유인데 한마디로 숨길 수 없는 정치적 야망에 울산 시민들 모두를 욕보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가 새누리당 안에서 용납되는 모양을 보니 공천혁신 운운해왔던 말들은 그야말로 또다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오만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모르겠지만 울산 유권자들을 기만한 이번 행태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준엄한 평가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루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400원대의 벌금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어 249억의 벌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감된 지 이틀 만에 벌써 10억을 갚으셨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5억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서민들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차라리 비극이 아니라 희극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또다시 가진 자들의 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배고파서 15만 원을 훔친 범죄자에게 징역 3년을 살게 하는 나라입니다. 생계역 트럭을 몰다가도 교통 위반을 하면 벤츠 모는 사람과 똑같은 범칙금을 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의 범죄에만 유독 법의 간대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민들의 1만 배가 넘는 일당만큼 1만 배 넘는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판결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